Sleigh bells ring. Are you 날씨가 많이 listening? 추워졌어. 오, 차 많다. Snow is 하하, glistening. 차 많아. 아, 쌤이 First sight. 이 근처라 했는데. Tonight. 아, 여기 맞네, 여기 맞네. Walking in a winter 아. wonderland. 선생님. 제가 우연히 이렇게 알아보니까 굉장히 친절하시다고. 그냥 제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겨울철에 이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정비 받으러 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점검을 받는 게 좋죠. 특히나 냉각수나 이런 부분들. 디젤 자동차 연료 필터. 그리고 부동액.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막 게을러서. 막. 연료 필터 점검 안 하시고 교환 안 하시면 차가 멈춥니다. 아, 그래요? 예. 제 주위의 분들 보니까 재난지원금 막 이렇게 받았을 때 대부분 자동차 정비하러 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사용하신 분들 꽤 많으세요. 뭐 타이어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간에 이제 못했던 정비들을 하시거나 한 분들 꽤 계셨어요. 그렇군요. 차는 고장 날 때 아니면 고장 느낌이 올 때 이때 정비하러 와야 되는 건지 정비소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기적인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찾아야 되는 건지. 보통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운행을 안 해도 그때 와서 이제 기본 점검들을 하면 크게 고장 날 일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엔진 오일만 그냥 한때 갈아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평소에 찼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던데 뭐 제동거리가 길어지던데 이런 것들을 쌤한테 여쭤보면은 되는 거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방송 보고 그 가지고 있는 정비업계의 오해라고 할까? 뭐 소위 말해서 덤탱이. 네. 네. 눈탱이라고도 그러죠. 눈탱이라고 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수고요.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도 왜 이렇게 비싸요? 정비할 때? 부품 가격이 비싸거나 이제 아니면 뭔가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공임이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부품 가격이 비싼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저도 사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만드는 건 아니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공임 같은 부분은 어쨌든 정비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표준 공임도 정해져 있고, 아,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사장이 정하는 가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은 있는데 네. 기본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구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정을 또 못 하시면 네. 정비사들이 못 먹고 살죠. 자동차라는 게 안전이 제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비싼 차 들어오면 솔직히 조금 막 손 떨리죠. 부담돼요. 아니 뭐 부러지면 어떡해요, 뭐 하나. 비싸요. 오래된 차들 특히나 한 10년 이렇게 지난 차들은 특히나 플라스틱이나 뭐 고무 이런 게 잘 부러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해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요 부품 또 교환을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죠. 자동차 업계에 그렇게 뭐 덤탱이, 눈탱이 말도 있지만 진상 손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수리를 했는데 수리 부위와 전혀 상관없는 부위에 범퍼에 기스가 났다. 미션 오일을 갈고 나서 미션이 고장 났다. 그래서 그 미션 값을 물어드린 적도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고장 날 수도 있습니까? 사실 거의 안 나죠. 그거 안 나는데 그걸 왜 좀 보상해 주셨어요? 근데 아마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고장 내려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데 자동차가 아프면 정비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위 말해서 선생님은 자동차의 의사인데 그걸 믿지 못하면 네. 그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기엔 이상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그 해드렸어요. 손님이 부품을 사왔어요, 이렇게. 이거를 바꿔주세요. 맞는 겁니까? 네, 맞는 거예요. 맞는 걸 또 가지고 네, 맞는 걸 갖고 오셨는데 네. 근데 바꿔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고쳐드렸어요. 휴즈 하나가 나갔더라고요, 휴즈 하나가. 근데 저한테 점검을 안 하고 네. 그냥 고쳐달라 그러세요,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네. 전 잘 모르는데 이게 본네트를 이렇게 열잖아요. 열면은 어떤 건 나사가 꽉 조여져 있고 어떤 거는 보니까 뭐 헐겁게 있고 뭐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 볼트마다 그 조임 토크라는 게 있어요. 토크요? 예. 그
토크가 있는데 그 규정 토크대로 조여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헐거워졌는데 해서 그냥 막 쪼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 아, 너무 세게 조이면 볼트가 부러져요. 뭐 비포장도로도 달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니, 규정 토크대로 조이면 괜찮아요. 약하게 조이면 풀어져서 문제가 생기고 네. 너무 세게 조이면 그 다음번에 그 부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풀다가 볼트가 부러져요. 차는 새 차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막 관리를 잘해서 오래 타는 게 좋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계속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돈을 아끼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혀가 나가서 차 덮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상관없이 그 차 덮으러 가야 돼요. 네, 맞아요. 커버. 지금도 덮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든 차가 뭡니까? 아, 그렇게 보면 제일 완벽했던 차는 구형 프라이드예요. 요즘 벌써 단종됐죠. 지금 보니까 조금 촌스럽던데. 세월의 흔적은 비껴갈 수 없다는.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고 정비하신 지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기계 쪽으로 처음 들어간 거는 제가 20대 후반이에요. 원래 전공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고요. 신학요? 근데 왜 포기하셨어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판단이 들더라고요. 위에서 하늘에서 허락하시던가요? 또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대단히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던데 포항에서 네. 서울까지 네. 자전거 타고 갔다는 이야기가 네, 맞습니다. 이 오늘 현장 톡톡 긴 열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며칠 걸리셨습니까? 한 25일 정도 걸렸습니다. 왜 갔어요 자전거 타고? 그리고 무모하게? 왜 서울을 왜 갔습니까? 서울 가야 촌놈을 면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본인이 좀 촌스럽다 생각. 아, 지방에 있으면 네. 생각이 좁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서울 가보니까 다르던가요 그때? 아,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거. 자전거도 정비하면서 갔겠네요 이렇게. 자전거는 기름칠만 잘하면 잘 갑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거창 소방서 왜요? 갔더니 재워주시고 밥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야구도 봤어요. TV에 한국 시리즈 하는. 아 그때 또 한국 시리즈하고 네, 있었어요? 딱 그때예요. 그때 이후로 거창 소방서 가보셨어요? 아, 그 이후로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99년도 거창 소방서에서 하루 재워주시고 먹여주신 소방관님들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누구한테 정비 배우셨어요 그러면? 서울 있을 때 만났던 분인데 사실은 제 차를 고치던 분이에요. 정비 쪽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뭘 하시던데요 그분이? 자격증을 따고 오시죠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주기 싫었나 보죠. 그때는 네, 뭐 어떻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2개를 땄죠. 뭔데요? 두 개는 또 뭔데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와 네.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죠. 거기서 4년 정도 있었어요. 원래부터 기계를 좋아하신 거예요? 예, 기계는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네. 뭐 이렇게 자물쇠가 하나 있어도 막 풀어보고 싶고, 라디오 뜯어보고 예, 제일 비싼 거 못 뜯어봤는데 어릴 때. TV 뜯어봤다가 이제 난리 났었어요. 예. 그거 위험한데? 불안감 터지는 거였는데 예. 어떻게 뜯어봤어요. 그 다시 졸업했어요? 조립을 했어요. TV 나왔어요? 나왔어요. 기계가 좋습니까? 밥 먹는 게 좋습니까? 밥 먹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밥 먹고. 네. 밥 먹고. 그럼요. 부품들이 굉장히 이제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 있어 교체할 때 요거 좀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님이시니까 좀 부탁드릴까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비싸죠. 정품들은 OEM 제품이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네. 그런 부품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실제로 뭐 보험사에서는 차량 수리 같은 거 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제재조품, 리사이클링 부품이라 그러죠. 네네. 그것도 사용하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국산 오일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엔진 오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격이죠.
규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지 수입 오일이 좋다는 거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돼요. 구태여 이렇게 막 그 비싼 게 안전하고 좋은 거는 아니다. 네. 그 차에 맞게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받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를 놓치거나 해서 진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례도 있었나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좀 놓쳤어요. 얼마큼 놓쳤었는데요? 조금 더 타시겠다. 나 조금만 더 타겠다. 그래서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했는데 타이밍 체인 쪽이 문제가 생겨서 비용이 한 200 정도 발생한. 정말 쓸데없는 돈을 지출할 수 있네 진짜. 괜히 정비 잘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셨습니까? 22년 된 차가 너무 깨끗하고 속에 내부의 액체류들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시운전을 한번 해봤는데 네. 변속 느낌도 좋고 아, 하체 잡소리도 크게 없고 굉장히 상태가 좋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편지도 하나 써주셨는데 편지를요? 예, 저한테 딸에게 이 차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본인이 요런 정비를 지금까지 해왔었고 최근에 잔 정비는 무엇이고 물려주기 위해서 뭐가 더 점검이 필요할까? 그거를 물어보시는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다 적어서 쌤한테 주면은 그 차는 이제 계속 쌤한테 맡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게 소모품이니까 좀 이제 점점점 노화가 될 건데 이걸 그래도 좀 오랫동안 타고 싶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네네.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명언 같아요. 뭔데요? 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액체류들을 잘 관리하면 차를 오래 쓴다. 예를 들면 엔진 오일, 냉각수, 네. 브레이크액, 예. 미션 오일 예.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 정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을 잘 지키는 것.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나와 있는 정비 매뉴얼을 잘 따르는 거. 규정된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규정된 토크 값대로 잘 조이는 거.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내내 힐끗 보니까 네. 손이 참 고와요 여기 보면. 네. 좋은데 네. 손끝에는 이렇게 기름이 네. 이게 항상 있죠. 손톱에 이제 뭐 검은 먼지가 끼고 때가 끼는 게 정비사들의 훈장 같은 거라. 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윤활유다. 윤활유가 그 차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 너무 많아도 고장 납니다. 너무 적어도 고장 납니다. 그렇죠. 딱 거기에 맞게끔만. 가장 기쁠 때가 지금 그 자동차 고치고 한 뒤에. 시동이 안 걸리던 차를 시동을 탁 걸었을 때 CPR, 그렇죠. 심폐소생술. 예. 부르릉 하면 선생님 그때 나오는 말이 아싸.